자,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 석유 패권 전쟁. 자,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자, 디폴트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지금 국제유가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뭐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감산 합의에 실패를 하면서 오히려 증산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러한 또 치킨 게임에 좀 붙어버리면 누가 항복할 때까지 유가가 크게 출렁이지 않을까. 뭐 일각에서는 한 15달러까지도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는 이러한 20달러 수준 부근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 오래 머물게 되면 아무래도 일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포함해서 일부 기업들 분명히 도산될 거니까 이러면 이것이 신용위기나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거 아니나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2, 4분기에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유가가 뭐 지금보다 좀 올라와 있을 수 있다면 유가 관련된 공포가 좀 완화되면서 증시도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유가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4분기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일단 안인기 파트너께서는 바닥 찍고 터닝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우리 강중혁 파트너께서는 배추가 풍년이다. 자, 배추가 풍년이다 하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신현식 파트너께서는 혼돈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자, 일단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한 분 한 분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짧게 듣고 잠시 상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바닥 찍고 터닝이라는 얘기는 유가 바닥 찍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 20달러 초반권 때 현재 23달러인데요. 점진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 증시에도 분명코 도움이 될 건데요.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신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종익 파트너께서 배추가 풍년하고 잡으셨는데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제 배추 우리가 보면은 뭐 항상 널뛰기를 하는데 배추가 풍년이면 사실은 배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만은 배추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밭을 갈아엎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배추가 풍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 4분기도 만약에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 자체는 배추 가격처럼 지금 풍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유가 전망을 그닥 좋게 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익 파트너께서 혼돈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네, 좀 안 좋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렇죠. 이게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근본적인 이유, 감산의 합의 실패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유가는 저유가에 좀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안인기 파트너께서 좀 외롭게 되셨어요. 혼자서 바닥 짚고 터닝하고 잡아주셨고 두 분은 조금 별로 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제가 뭐 결론을 2, 4분기를 일단 맞췄습니다. 네. 2, 4분기에 뭐 계속 20달러를 머물고 앉아 있다든가 뭐 이러면 이게 사실 시장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뭐 30달러 위로 기분 좋게 한 40달러까지 가지면 좋겠지만 어떤 시간 분위기는 꼭 뭐 40은 아니더라도 30 정도만 넘어가 있어도 좀 안정이 되긴 될 것 같은데, 자, 괜찮다고 보시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자, 최근에 미국 시장에 급락 연출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되면서 경기 위축, 그다음에 또 생산 중단, 소비 중단, 아무래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위험 자산의 회피였고 거기에 따른 강달러 연출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악재가 모두 노출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려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달러 초반권 때 일단 지지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력 보일 가능성도 높겠고요. 지금 뭐 역시 이 중동의 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산유국들이 감산에 실패하면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석유가 이렇게 계속 가격이 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미국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달러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유가를 또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지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게 되면 또 내려오는 과정이고, 현재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은 어느 정도 경기는 회복될 가능성, 거기에 따른 유가는 또 한 번의 회복력, 경기 둔화 우려감에 따른 현재 위치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N장 패턴으로
유가 상승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1분기,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1분기, 2분기 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요. 한 40달러까지는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 높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안 좋으니까 원유 소비가 줄어서 유가 떨어진다라는 논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때마침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치킨 게임에 붙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항복할 때까지든 뭐가 됐든 간에 사우디가 정산을 지금 수요도 없는데 정산을 해대면 유가는 더 떨어진다라는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국제 유가 이 보통 원유 채굴 단가라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꼭 감산을 안 하더라도 유가가 이렇게 싸면 저절로 생산을 못하니까 네. 공급 과잉이 좀 축소돼서 좀 그래도 2분기에 뭐 30달러 위로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40달러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만약에 정말 40달러까지 간다면 네. 최근 시장 글로벌 증시 폭락했던 게 유가 때문에 폭락한 것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야, 이게 이래가지고 20달러 깨고 10달러 뭐 부근 갚버리거나 20달러에서 계속 있어버리면 일부 기업들 분명히 디폴트 날 거고 네. 이러면 관련된 채권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박살 날 거고 이러다 보면 또 몇몇 금융회사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끌어내렸던 것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안정이 된다면 시장도 제법 반등이 더 나와야 되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일단 안인기 파트너님 얘기만 들으면 좀 네. 희망이 보이는데 네. 우리 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배추가 풍년이다. 네. 이 올라가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몇 달러 정도 수준까지 보십니까? 2, 4분기. 저는 30달러 미만에서 계속 좀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20달러 중반 정도 이상은 이제 평균적으로 좀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우디하고 지금 러시아가 치킨 게임을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지금 미국의 세일 오일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죽이게 나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한 3년 동안 오펙하고 비오펙 관련된 국가, 그러니까 오펙이라고 그러면 사우디가 이제 중심이고 비오펙 국가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중심이 될 건데 이 두 기구가 계속해서 감산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 3년 동안 지금 미국이 지금 하루에 1,500만 배럴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펙하고 비오펙 국가들은 계속해서 감산을 하고 있고 미국은 세일오일을 계속해서 증산을 하다가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만 배럴 정도로 봤는데 지금 벌써 1,500만 배럴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산하던 과실의 효과 자체를 거의 지금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의 유가 수준, 소위 말해서 제가 그걸 한번 따져봤는데 지금 20불 미만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러시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비오펙 국가의 중심에 서 있는 러시아 버틸 수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오펙 국가 안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부분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지금의 가격 하락 자체는 저는 미국의 세일 오일 기업들을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미국의 하락 자체가 저는 단순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요쪽 이제 세일오일 관련돼 가지고 보통 이제 세일오일 관련된 기업들이 내놓는 이 본드 자체 소위 채권이 정크 본드로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규모가 이제 미국에서 1조 2천억 달러 정도 규모고요. 하나로 한 1,440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은 사우디라든지 러시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유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예전에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은 예전 이란의 봉쇄령이라든지 해서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해외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카드 정도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반등하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요즘 난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지금 하루에 2,045만 배럴 정도 사용을 하고요. 중국이 1,350만 배럴, 인도가 한 499만 배럴, 일본이 398만 배럴 정도로 석유 소비 부분에 있어서 1, 2, 3, 4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 미국, 중국, 일본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 소비 자체도 빠르게 올라오기엔 좀 힘들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유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가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유가가 떨어지는 효과 자체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석유 가격은 가만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달러가 강세로 가면 석유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싸게 보이는 효과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달러를 매입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단기간에 그냥 급반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우디는 뭐 사우디가 중심이 돼서 중동 오펙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뭐 감산 합의를 쭉 진행을 해오고 있죠. 지금 뭐 러시아는 오펙 내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같이 회의를 하면서 감산하자 그러고 지금 겉으로는 또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뭐 아예 회의에 참여도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감산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사우디가 오히려 청산 카드를 들고 나왔다라는 관점이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뭐 이번 기회에 또 미국 셰일 업체들 한번 꺾어놓고 가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시장에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2, 4분기 내에 이 국제 유가가 지금 30달러 정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20달러 언저리에서 놀아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셰일 업체들 여러 업체가 도산이 되고요. 또 일부 또 산유국들도 뭐 사우디처럼 땅을 조금만 파면은 원유가 튀어나오는 이런 국가들은 채굴 단가 워낙 쌉니다만은 대부분의 중동 산유 국가들도 채굴 단가가 25달러가 넘어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거의 한 35, 40달러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좀 도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금 시장에 사실 위험 요소다라는 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너무 장기화돼 버리면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이 가격에서 계속 놀면은 저절로 공급 과잉이 해소가 돼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유가는 오른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가 또 연말에 대선이 있으니까 뭐 조금 다시 뭐 중재를 해서 적당한 합의안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신혜식 파트너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팽팽한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일단 힘은 약간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 좀 몰아주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네네네. 유가 한 2분기 한 어느 정도 선? 저도 한 20달러에서 30달러 선을 좀 네.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이제 2014년도에 그 원래 미국이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2014년도에 이제 원유를 생산하면서 사우디보다도 원유 생산량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펙과 오펙 플러스 이렇게 이제 그룹이 나눠졌는데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는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하면서 미국의 셰일 가스 업체들이 이런 감산 효과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제 치킨 게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셰일 업체들을 파산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가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럴당 한 25달러가 손익분 기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셰일 업체는 한 45달러 정도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럴당 한 2.5달러까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통하고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사우디가 제일 유리하고 이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단가가 45달러가 좀 되기 때문에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상태로 한 2년 정도 간다라고, 1년 정도 간다라고 하면 미국의 셰일 업체의 절반이 파산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 셰일 업체들의 갖고 있는 이제 회사채, 채권, 펀드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정치적인 부분도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 그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는데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2020년까지 노스트림 2라고 해서 이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는데 미국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기서 이 반대를 통해서 그 노스트림 2에 참여한 5개국 국가의 그 기업들을 경제 제재를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불만이 좀 컸기 때문에
감산에 좀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우디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의 70%가 원유를 차지하고 있는데 배럴당 80달러 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가 좀 늘어날 수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보다는 재정 보유 금액이 800억 달러 좀 높긴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갈 적에는 다 힘들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감산, 미국의 셰일 업체도 감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6년간의 국제 유가 이 서브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해서 이 WTI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6년간 밴드는 어쨌든 한 40달러에서 60달러 밴드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40달러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한마디로 이 채굴 단가가 계산이 안 맞는 업체들이 일단은 뭐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시엘가스 업체들은 밸브를 잠글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40달러 미만에서는 저절로 공급량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이 공급 과잉을 좀 해소를 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대신 60달러 넘어가게 되면 뭐 마구마구 다 뽑아내다 보니까 그 위로 뭐 올라가기는 좀 힘든 거의 한 최근 6년 동안 이 국제 유가는 40에서 60달러 사이를 이렇게 있었는데 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40달러가 살짝 깨지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감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사우디가 우리는 더 증산하겠다. 한번 같이 추고 보자. 누가 더 유리할까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유가가 순식간에 20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IMF 외환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국제 유가가 20달러 밑에서 머문 적은 정확하게 2번인데 기간 다 합쳐봐야 한 5개월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가정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 중요한 거는 이게 한 3, 4개월 계속 여기 놀면 실제로 몇몇 업체들도 파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여기서 뭐 우리도 이제 앞으로 회의 참여할게 뭐 이런 정도만 나와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행되는 부분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